안녕하세요. 저는 황성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게임 개발을 한 20년 정도 했고요. 지금 컨텐츠 기획 쪽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사실 그날이 오면이라고 미리네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뭐 모르고 배우는 시점이라 이력에는 따로 넣지 않았고요. 이때 하이콤이라는 회사를 제일 처음에 가서 코롬 아시나요? 코롬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애착하고 좋아하는 게임은 이제 코름 3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다음에도 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간 회사는 이제 CCR인데 CCR에서는 포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만든 게임 중에 포트리스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오스팀이라는 걸 한빛소프트에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기담이란 게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창업을 했는데 그때 홍길동이 간다라는 게임을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그러니까 포트리스, 홍길동이 간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몬스터 마켓이라는 지금 게임이자 컨텐츠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유튜브로도 올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포트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트리스의 이 탱크 기억하시나요? 예. 되게 유명한 탱크인데 이거에 그러니까 3D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작할 때 사용한 툴은 3D 맥스고요. 맥스에서 보시면 이제 그때 기법이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도 더 된 작품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작업을 할 때 맥스에서 퐁 쉐이딩이라는 기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퐁 쉐이딩의 특징은 그러니까 반사광의 색을 다르게 줘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노란색이라던가 여기 보면 다른 색깔을 각 반사광으로 썼는데요. 지금 레이트레이싱도 있고 V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 때 되게 참고했던 것들은 그때 초창기에 그 토이스토리가 나왔을 때 그때 느낌을 많이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주요 포트리스라고 얘기하면 이 이미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른 탱크들도 많이 이미지가 제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건 이제 독탱크라고 해가지고 독 부분, 독을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탱크의 동작들은 그 탱크의 아이들 동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멈춰 놓으면 그러니까 각자 고유의 동작을 하는데 그때 동작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D 이미지로 옮겨놓은 것들은 그런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이건 돌탱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이것도 아이들 동작에서 가져왔던 동작이고요. 그리고 뒤에 배경 같은 경우는 2D로 작업을 했습니다. 앞에 느낌은 3D지만 뒤에 느낌은 이제 더 평면스러운 느낌을 줘서 앞에 그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레이저탱이라는 캐릭터가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위에서 하강이가 떨어질 때 그럴 때 느낌을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네 맞을 때라던가 그때 이게 가장 글쎄요 저는 만들어 놓은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제일 좋았는데 미사일 탱이 돼서 좀 그때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이것도 한 대 맞는 거 이것도 아이들 동작인데요. 문화탱 같은 경우는 2D 이미지는 별로 예쁘지 않았는데 3D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좀 이미지가 많이 예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이건 물탱인데 사람들은 물탱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중에 봉제 인형으로 나왔었습니다. 봉제 인형으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코카콜라 광고에서도 나왔어요. 그건 뭐 제가 작업한 건 아닌데 저는 모델링 데이터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이 색이 녹색이잖아요. 코카콜라로 넘어갔을 때 붉은색으로 돼서 여기 코카콜라라고 로고가 박혀 있는 형태로 해서 그게 이미지로 해서 광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유연어 테커고요. 그리고 요것은 인민탱인데 이것도 아이들 동작입니다. 이거는 아이돌 동작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그 포탄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 지금 많이 아플 때 죽기 직전 상태입니다. 요거는 네. 요거 제일 많이 쓰는 녀석이죠. 이게 빨콩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폭탄 하나 넣어가지고 쏘는 이미지. 그때 빨콩을 원래는 뒤에다가 표현했었어요. 그 작은 폭탄인가 그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 이미지가 여기 이 물음표의 느낌이 빨간색이고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선이 분산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때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로스보우라고 사살탱.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만들어놨었던 3D 이미지고요. 이것들은 모두 맥스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회사를 진짜 실현된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안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할 때 퇴사하면서 이제 그냥 실현되지 못했는데 다른 캐릭터들의 2D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파이더라고 해가지고 네. 이 녀석은 부메랑이라고 해죠. 그러니까 포탄을 쓰면 포탄이 돌아오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요거는 그 스파이더라고 해서 그 아시죠? 그러니까 지면이 있으면 지면에 이렇게 보통 탱크들이 위에만 있는데 얘는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밑에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러니까 만들었었던 그런 탱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젤리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슬라임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탱크는 기본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있지만 공격을 할 때 모든 탱크를 변신하는 약간 그런 컨셉을 잡았었던 그런 탱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슈탱입니다. 슈탱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슈탱 이미지를 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게임에서는 약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강조를 해가지고 그렸던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인민탱이고, 요건 화살탱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같은 느낌의 퐁 쉐이딩을 썼는데, 그러니까 건바운드라는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예요. 건바운드는 포트리스하고 다르게 위에 사람이 이렇게 탑승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소프트닉스라는 회사의 게임이고요. 약간 포트리스하고 다른데 그때도 초기 일러스트는 제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임이 이제 홍길동이 간다인데요. 홍길동이 간다는 그러니까 2D 디펜스 게임을 표방합니다. 뭐 사실 만드는 건 3D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3D 맥스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시면 아군이 이쪽이고요. 얘가 영웅이에요. 영웅인데 영웅 캐릭터가 적을 맞고 적들은 이쪽에서 계속 옵니다. 계속 오는 형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맵은 3D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D로 만들어져 있고 캐릭터들은 2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군을 써서 방어를 하는데 다른 디펜스 게이머가 다른 특징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영웅 캐릭터 하나씩 있어요. 영웅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을 공격을 하고 아군이 방어하고 두 가지 형태로 방어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기록인데요. 이건 기록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초창기에는 뒤에 저희가 운영 미숙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 구글하고 카톡하고 한번 1위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 디자인입니다. 적 디자인인데 네 이런 애들이 나오고 앞에서 아까 맞고 그런 식의 게임입니다. 이건 보스들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게임 화면들입니다. 게임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잠시만요. 그 광고 동영상 한번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팬더 8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8명이라서 8이라고 했었습니다. 정신없이 펼쳐지는 영웅과 모교의 격돌. 친구와 힘을 합쳐 세계를 구해주세요. 홍길동이 간다. 포 카카오. 카톡에서 만나요. 지금 나중에 이거 홍길동이 간다는 소스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더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살았으면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건 이제 아군을 아까 방금 보셨어요. 아군 디자인이에요. 아군 디자인인데 이렇게 파츠를 위에 보시면 나눴죠. 파츠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밑에 붙여가지고 이어붙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적군은 이렇고 그 아군은 이건 이제 홍길동 동작인데요.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는 3D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2D 스프라이트로 했었으면 아마도 동작이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썼기 때문에 많이 끊어졌을 텐데 3D라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서 나머지 캐릭터들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2D 같은 느낌으로 디펜스 게임이다 보니까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손오공이나 홍길동 이런 애들은 동작이 이렇게 3차원으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부드럽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타이틀은 이제 몬스터 마켓이란 타이틀입니다. 몬스터 마켓은 지금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타이틀이기도 한데 이건 컨셉 기계 연극이에요. 기계 연극. 그러니까 기계 연극이라고 하시면
들으면 이제 오토마타라고 일본 상영극 같은 형태, 그러니까 양쪽에서 인형이 찍 나와가지고 따다닥 얘기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꾸미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연재할 생각이에요. 유튜브로 연재할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 화면에 예제가 있는데 캐릭터가 여기 위에 서 있죠. 밑에 간단한 기계 장치 같은 게 있고, 이 옆에는 이제 기계 팔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이 기계 장치를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의 느낌만 주자, 연출을 할 때, 그러니까 스토리가 진행이 될 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판에다 그 느낌을 많이 줬고, 캐릭터마다 고유의 빛을 주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반사각 형태로 해서 뒤에서 뿌려줄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 뒤 캐릭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있죠. 여기 이제 캐릭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제 이 기계 장치에서 뿌려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예제이기도 한데, 이게 기계팔이에요. 기계팔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 아까 말한 오토마타 연극에서 가장 주가 되는 그런 걸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나올 때 짧게 맨 처음에 배치를 해놓으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바로 납득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맨 처음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요거에 대한 간단한 기획서를 먼저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기계팔이 나와서 이렇게 화면을 열어주면 여기 타이틀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복잡하게 디자인하진 않았고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컨셉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면, 조정화면, 자, 대충 예제로 간단하게 제작을 한 건데,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요거 보여드릴까요? 시나리오는 1부터 지금 1부터 여기까지 됐고, 7이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7까지가 작업 중인데, 7까지가 한 시즌이에요. 한 시즌을 만들게 되면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몬스터마켓이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여기 올릴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시즌별로 하나씩 제작이 되면 하나씩 올릴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3D 있잖아요. 3D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이 이게 인형극이라고 하다 보니까 인형의 동작이, 그러니까 스토리를 진행하면 할수록 제가 자꾸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화면이 보면 이런 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대한 동작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동작이 계속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거가 앞에 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이 갈수록 뒤에 것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캐릭터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효과나 기술도 스킬도 늘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 게 약간 뒤에 거보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하나의 시즌을 다 만들면 통째로 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고, 아마도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시즌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제 하나 보여드리면 다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2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주로 대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태가 많이 주가 될 것 같아요. 이건 16대 9로 이제 사이즈가 그 유튜브 사이즈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직 효과음은 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건 그냥 다 엉망으로 써가지고 밑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연출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게임 동영상처럼 만든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아까 계획서에 보여드렸던 걸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작게 만든 걸 제 지인이 크게 확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메인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이제 드라고라고 그 주요 캐릭터입니다. 얘가 거의 주인공급, 주인공이 총 3명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딱 봤을 때 느낌이 드라큘라를 형상한 아이가 드라큘라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만든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게임,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타이틀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할 건데, 사실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다 2D잖아요. 2D인데 이걸 굳이 3D로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것들을 지금 포토샵에서 나눈 거예요. 나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커튼들 양쪽 커튼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판넬이거든요. 내려오면 판넬인데 판넬이 내려오면서 불이 켜지는 거기 때문에 판넬은 두 종류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 손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실습으로 해볼 건 이 손하고 요 커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뭐 나머지 밑에 것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뭐 두 개를 하면 밑에 건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3D 맥스에서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전 박스를 하나 만들 건데 박스 잠깐만 색깔이 좀 잘 보이게 먼저 바꿀게요. 박스를 만드는데 이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박스는 이제 루트 박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루트 박스는 하는 역할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모든 그 툴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티로 넘어갈 때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언리얼 툴 넘어갈 때 기준이 되는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걸 센터에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넘길 때 문제들이 축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론트 뷰가 백 뷰가 된다거나 아니면 Y축이 Z축이 된다거나 그럴 때 하지만 맥스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원래 축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매번 할 때마다 그걸 하기도 되게 번잡스럽고 그리고 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하나의 툴을 기준으로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편하게 이걸 보시면 이제 이 박스 이름을 루트박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놓고 루트박스 아래 나머지를 다 밀어 넣어요. 루트박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을 때 괜찮은 점,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축 틀어짐을 방지할 수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예제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뭐냐 맥스 본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 자체를 사이즈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게 루트박스가 하나의 월드 개념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사이즈가 전체가 크기가 조정이 되는 것 때문에 본이 깨지지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특히 제가 하는 이 작업을 안 하시고 다른 식으로 하시더라도 모든 아마 프로젝트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 루트박스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분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뽑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100으로 1000으로 맞춥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플랜을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요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그 사이즈의 변화를 갖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매핑할 때 여기서 보면 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불러와서 붙이시면 돼요. 이걸 다시 불러와서 붙여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프론트 뷰에서 한번 만들게요. 프론트 뷰에서 그냥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만들고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고 여기다가 아까 그걸 랩핑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를 하겠다. 루트박스를 아까 놓는다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이걸 루트박스를 그냥 드래그해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 안으로서만 논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프리징 시켜 놓을게요. 그냥 네, 요거 해놓고 요거 가져올게요. 요거는 이제 되게 요거는 이름을 저는 지었는데 그게 맞는 표현이랄까요? 이건 이제 마더박스라고 저는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뭔가 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항상 포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게 항상 기본이 되는 그런 박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매핑 있죠. 매핑을 불러오면 불러올게요. 네, 웨비너 작업이니까 이거 한번 불러오고 한번 매핑 시키면 이제 나오겠죠. 매핑.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걸 알파로 바꿔야죠. 알파로 바꾸면 뚫리죠. 이렇게
이렇게 뚫려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본 플랜 상태에서 이거 매핑을 작용한 이 상태가 됐고요. 이제 이건 메타리얼은 필요 없으니까 끄고 이제 요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아직 UV 좌표 맵을 잡지 않았어요. 이 작업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에디트 메쉬를 선택을 합니다. 에디트 메쉬 선택을 해서 에디트 메쉬 어디? 네, 에디트 메쉬에서 이거 폴리고 페이스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걸 따줍니다. 요거를 해서 요걸 따볼게요. 크레이트로 요걸 따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원래 이미지보다 약간 크게 해서 알파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고 나는 이제 이 이미지들을 이제 분해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 쓸 거기 때문에 따줍니다. 뭐 어차피 잘릴 거니까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딸 필요 없는데 네, 땄고요. 이렇게 땄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요걸 이제 각 오브젝트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리곤으로. 네, 이 폴리곤을 만들어 보시면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죠. 복사가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한데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하면 좌표가 없어서 그래요. 좌표가 없어요. 근데 좌표가 없다는 얘기는 히스토리 기능에서 UV 맵 좌표가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UV 맵을 해가지고 플레인으로 해가지고 아까 박스 형태로 하면 바로 붙었죠. 따로 조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 기능을 잘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플랜 상태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에디트 메쉬 상태에서 요걸 땄어요. 이미지를 땄고 그 다음에 UV 매핑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위에 이게 플랜이 씌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이렇게 쏴진 거죠. 그러니까 UV 맵을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메쉬를 해가지고 뽑게 되면 좀 다릅니다. 에디트 메쉬로 해서 요거를 다시 아까 똑같은 형태인데 뽑아보면 잠시만요. 뒤 내려가서 꺼줬죠? 꺼주고 네, 다시 한번 선택을 뽑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선택이 돼 있죠. 요것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뽑으면 이렇게 다르죠. 이미지가 다르죠. 요거는 이제 매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죠.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매핑 가져놨는데 아까 바로 밑에서 에디트 메쉬 상태에서 뽑았을 때는 매핑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히스토리 요걸 잘 기억하시면 이렇게 2D 작업을 할 때 좀 편해요.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위에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요거 가지고만 작업.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더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필요한 거 갖다 뽑았습니다. 저는 뽑아서 쓰고 필요가 이게 한 가지의 오브젝트로 만들었지만 이게 또 다르게도 뽑아지더라고요. 난 이런 다른 폴리곤이 필요했을 때 여기서 계속해서 폴리곤을 생성한 다음 이쪽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내는 오브젝트들은 당연히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모두 분해를 해줍니다. 디태치를 해줍니다. 디태치를 해주고 요거 디태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됐죠. 근데 당연히 축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다 엉망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축을 선택을 해줄게요. 피부 센터로 그냥 맞춰줍니다. 얘들의 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센터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멀리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번 맞춰준 거고요. 피벗점 맞춰주고 이제 여기에 저는 뼈를 받겠습니다. 이 로봇손 아까 움직인다 그랬었죠. 아까 화면에서 여기서 한번 뼈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2D 툴을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2D 툴들을 사용하다가 이거 정말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맥스로 넘어온 어떤 큰 계기가 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뭐 트링크밖에 안 된다거나 약간 그런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무한대거든요. 사실 연결해 주는 게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부분이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본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루트 번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습니다. 네 끝에 이 본은 쓸모없는 본이긴 한데 지우면 안 되죠. 항상 하이솔브를 잡는데 이걸 여기다 잡아줘야 돼요. 여기다 잡는 게 아니고 여기다 잡아주면 두 번째 판넬을 잡아주고 이제 움직여 볼게요. 네 움직여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링크도 그냥 시켜볼게요. 얘네들은 단순한 로봇이기 때문에 그냥 링크를 처리할게요. 뭐 따로 움직임을 복잡하게 줄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얘도 링크를 여기 주고 얘도 어디 갔어? 와이어로 보자. 얘도 여기다 링크를 주고 잘 줬니? 네 됐습니다. 루트박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루트박스 있고 루트박스에 안 들어가 있죠. 이거 다 선택해서 다시 넣어주고 이 작업을 계속 합니다. 루트박스 안에 다 들어가게. 원래 보는 스케일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이 경우 한번 스케일 조절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조절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이 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스케일 쪽에서 문제 생길 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연결했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잘 움직여요. 아까 제가 여기다 링크 시킨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움직이면 여기 십자선 있죠. 십자선은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움직일 때 이 위에가 같이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길.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십자선만 요것만 얘만 조정했을 때 요것만 따로 움직이길 원하지 이 십자선이 움직이길 원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십자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십자선을 먼저 크기가 작아서 크기를 키워줬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기 아래다 연결하면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 연결하면 얘는 여기 귀속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움직이면 이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제가 원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선을 움직이면 이제 위에만 움직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기능이 되게 편해요. 이 기능이 되게 편한데 네 요거에 대한 간단한 예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 편한가 하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 본 작업을 멈추고 예제로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 홀드 잡아놓고요. 홀드 잡아놓고 작업하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픈해서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로 만든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별거 없고 얘는 와이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어로 돼 있는데 움직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이거의 움직임은 거의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보시면 아까 말했던 IK 수업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여기 보면 요 중점 있죠. 중점 여기에만 키가 있어요. 키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만 다른 데는 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움직임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 보시면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이는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서 키 없죠. 밑에 키 없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만 내가 움직였을 때 그 IK 소브의 어떤 특징만으로 이제 여기 붙어 있죠. 이거 특징만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동작을 기본 아이들 동작이라고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장점이 돼요. 나는 그러니까 기본 아이들 동작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을 계속 복사를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어떤 동작을 하든 지금 이 아이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이게 손이거든요. 손의 움직임을 넣어볼게요. 손의 움직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N 해가지고 움직임을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손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서 플러스 해주고, 여기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였다. 내가 손을 여기다 이렇게 들 거다. 해서 두 움직임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해서 넣었어. 그러면 얘는 손이 여기서부터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 움직임을 하고 다시 잠깐만 돌아오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보시면 기본 아이들 동작이 추가가 되는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연출한 동작이 기본 동작이 되고 거기서 내가 추가 동작을 추가를 했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는 형태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냥 단순히 손만 움직였는데 지금 그거 이상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맥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만약 이걸 다른 2D 툴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글쎄요, 제 지식 안에서는 다 동작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맥스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동작으로 여러 가지 갖다 연속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유기체적인 움직임에 좋지만 기계적인 움직임을 줄 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들은 보통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건 요거 움직인 건데 이제 이 동작과 같이 협업으로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얘의 움직임으로 모든 동작이 통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움직임이 있고 나머지 동작들을 추가할 때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D로 움직일 때 맥스에서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아니면 동작을 더 다채롭게가 맞겠네요. 그리고 패치 한번 해서 다시 원래 작업으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원래 작업으로 돌아왔고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식의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었고 아까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었죠. 그리고 얘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하고 스프링을 표현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다이나믹 오브젝트 쓰면 편해요.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정확하게 2D는 아니에요. 2D는 아닌데 말 그대로 기능만 쓸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다이나믹 오브젝트에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중간 오브젝트의 중간 동작을 만들어 주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이쪽에서 스프링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탑 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스프링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치면 이렇게 스프링 너무 작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얘도 그러니까 동작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을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의 어떤 중점은 연속 동작이거든요. 사실 연속 동작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을 최소화했을 때 자동 동작으로 얼마나 많은 동작들이 연출이 되느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스프링 사이즈. 그리고 이게 3D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눌러주면 되거든요. 아까 Z축을 갖다 없다고 했잖아요. Z축을 눌러주면 됩니다. Z축을 눌러주면 2D처럼 보여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할 건데 제가 본 기계장치 중에는 이제 이게 보통은 손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당겨주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 이런 스프링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되게 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이런 또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게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리얼리티가 좀 더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까만색 잘 안 보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까만색으로 한 것만으로도 3D 같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모디파이 패널을 가서 얘에 대해서 바운스 투 오브젝트 피벗 이거 있죠. 얘가 뭔가 하면 이게 두 번 픽업 해가지고 탑하고 아래를 연결해주면 그거에 따라 움직임이 나와요. 여기 연결해주고 바텀 해가지고 바텀에 연결해주고 와이어에서 여기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을 한 거예요. 연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보시면 이제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움직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아까 방금 전 로봇처럼.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IK만 썼지만 요거는 이제 요거 방금 한 다이나믹 연결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뒤에는 뭘 만들 건가 하면 여기에 실린더를 하나 달 거예요. 실린더는 이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실린더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까 다이나믹의 댐퍼를 갖다 쓰게 되면 탑뷰에서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댐퍼거든요. 댐퍼인데 댐퍼는 난 뒤에 달 거예요. 여기 뒤에 달 건데 요거는 이제 팔이 움직일 때 이제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요건 댐퍼인데 요거는 밑에서 잡아주고 사이즈를 맞춰 볼게요. 베이스 한 이 정도 두께로 줄 거다. 이 정도 얇기? 이 정도면 되겠네요. 높이는 이 정도? 네, 뭐 이렇게 해서 난 만들 거다라고 하면 세팅을 해주고 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위하고 아래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아래축에 따라서 실린더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네요. 높이가 너무 높다. 핀 높이를 좀 줄여야겠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예쁘지가 않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다 만들게요. 얘는 이제 축은 아래에서 여기서 나온 축 하나 만들 거고 축은 본으로 만듭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만들고 여기서 나온 축 해서 만들고 댐퍼를 갖다 위하고 아래 연결해 줄게요. 위 연결해주고 아래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분해되긴 하는데 많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움직임이 되거든요. 이렇게 따로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따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요거 축이 여기 붙는 된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피스톤하고 앞에 그 스프링이 그러니까 뒤로 갔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커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튼도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웨지 두 번째 내려가서 여기서 설계를 한다. 여기서 이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크리에이티브를 잘라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 가서 이제 다시 가져옵니다. 위에 가서 네,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손하고. 근데 그렇게도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가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열리는 거. 그러니까 IKSF 하이솔브로 이렇게 연결하고 아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이솔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주변 두 개의 십자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십자가 너무 작네요. 좀 키워줄게요. 여기서 십자가 키워주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로봇선이 뒤로 갔을 때 이 커튼을 여는 거죠. 근데 이 아래 링크를 아까는 거기 연결했잖아요. 이 아래 링크를 여기 위에다 같이 주는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주면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쓰진 않았어요. 딴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고 여기 두 번째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면 커튼의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 제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로봇선이 이렇게 찍 온다 했을 때 로봇선이 커튼을 잡았을 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커튼이 열어지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짰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발견해서 여기서 FFT 박스 아시나요? 그걸로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놓고 스킨을 줘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생겨요, 사실. 네, 생기는데 요거를 스킨에서 FFT 박스 중에 FFT 박스 어딨어? 만들어도 되는데 이 박스를 커스텀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상업하게 3박스를 쓰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움직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열리죠. 이런 식으로 주면 키를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모양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면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을 먹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 가지고 만든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두 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아까 테스트 1에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왼손 동작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왼손 고쳐보자 해가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많이 마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움직여서 만든 겁니다. 결과물이 해가지고 처음에 오프닝을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오픈을 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D 툴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결국 2D 편집 툴을 쓰다가 마지막에 맥스로 넘어온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화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3D의 어떤 느낌을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2D하고 섞어서 쓰는데 되게 제약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맥스를 통해서 풀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맥스를 활용하신다면 이렇게 2D 그림뿐 아니고 건물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입체로 만들어가지고 돌린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2D하고 융합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D 스켈레탈 툴을 사용하지 않고 3D 맥스를 사용하면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2D 스켈레탈 툴들은 2D를 간편하게 표현하는 데는 좋지만 입체적인 사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은 제약 조건이 생기고 그로 인한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3D와 2D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맥스는 큰 장점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툴은 맥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잠깐 보여드린 로봇 애니메이션처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호작용 움직임을 만들기 편합니다. 저는 오늘 IK 솔버와 FFT 박스를 주로 사용했지만 파티클 시스템이나 모핑 같은 개념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점들을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좋습니다. 요즘 2D 게임들을 제가 보기에 표현함에 있어서 단조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맥스가 다양하고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3D 맥스를 통해서 손쉽게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